예, 바로 평택 촌놈 정우영 대표 연결해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요동치네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지금은 한 코스피가 보합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주 예상을 한다 그러면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외국도는 변수가 없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상적 흐름이 있고요. 비정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비정상적 흐름은 뭐냐면 왜곡이나 변수를 말하는 건데 왜곡은 인위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됐는데 더 올리거나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변수는 흔히 말하는 호재나 악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외국과 변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 정상적이라면 아마도 점진적인 하락을 지속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참 묘한 것이 제가 MTN에 처음 출연했을 때가 3월 20일이었는데 3월 19일이 저점이었어요. 제가 정규TV 20년 출연하면서 MTN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저점 찍은 날, 그 다음날 출연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마 앵커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무리 없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실제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인데 뭐 이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뭐 다시 안 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종가 기준으로 1700선이 무너지면 아마 그게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 보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1700선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늘 금융위에서 뭐라 그랬죠? 개인들한테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래 했는데 금융위에서 개인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라 마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비슷한 말 했잖아요. 관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만 해라.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유형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2011년 내용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2011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급락을 해줬었어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때도.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의 한 달 반 동안 뭐라 그랬냐. 관망하거나 조금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1650이 깨지던 이날 100% 베팅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절대로 소심하거나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감한 성격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네모 구간에서 개인들이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라면 해도 되는데 지금은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개인들은 2000선, 심할 경우 2100선 위에서 매수한 거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대로 하시고 일단 지수는 1700선 전후 정도로 포인트로 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 하방 열어놓고 계신데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은 아니겠고 시장이 떨어질 때도 분명히 기회는 있는 법이거든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해외 증시 흐름하고 국제 유가 동향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로는 석유 관련주, 선거 테마주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하라고.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 말은 아니니까 해도 되는데 석유 관련주하고 선거 테마주는 일단은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는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앞서서 또 5G 관련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시황이에요.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3월 18일, 19일 날 지수 빠졌을 때 무차별적으로 모든 종목이 빠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거나 좋을 때는 사실은 종목 순환매가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서 1700이 무너지고 1600이 다시 무너지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관망하거나 조금만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니까 하긴 하되 여러분들이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70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가 이탈됐을 때 이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보자라는 조언이셨고요. 단기적으로 볼만한 섹터로 석유 관련주, 선거 테마주, 중기로는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하고 5G 관련주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촌놈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간맛 일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떨어질 때는 공포감이 밀려오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올라도 사실 불안한 요즘인데요. 지수 잠깐 볼까요?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0.23% 오르고 1,728선 부근에서 방향성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하네요. 4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고 기회는 그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법인데요. 차근차근 또 대응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해 나가면 이 위기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빨간맛 2부에서 그 힌트 얻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